안녕하세요. 저희 신경외과 전문의 19년 경력 레그웰원 이정표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그웰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이고요. 신경외과 의사회에서 학술이사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신경외과 초음파학회에서 총무이사, 그리고 서초구 의사회의 총무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레그웰 의원에 방문하신다고 들었는데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한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조금 이상하긴 하죠. 저는 신경외과 전문인데 왜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신경외과라는 거는 뇌혈관이나 뇌 쪽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척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골반통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허리 수술, 목 디스크 수술, 협착증 수술 굉장히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었고 통증 치료도 많이 했었는데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수술은 굉장히 잘 됐고 사진상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환자분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여전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하지정맥류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척추 쪽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전국의 많은 환자분들이 일반적인 척추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실 때 저한테 오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시술해주시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고 그분들의 소개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데서 해결이 안 되는 게 해결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0년, 20년 이상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약만 계속 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한 주먹 정도의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주사 치료를 계속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주사약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주사약들은 많이 맞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사들을 계속 맞으면서 몸은 망가지고 계속 아프기만 하고 원인은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오셨을 때 어떻게든 아픈 원인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프다는 부위를 초음파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면서 그쪽에 말초신경이라든가 말초 정맥에 문제가 없는지를 원인을 확인할 때까지 뿌리를 찾아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그만큼 다른 환자분들이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하지정맥류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 무엇일까요? 하지정맥류의 이상적인 치료 방법은 환자분하고 저하고 같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치료해야지 또 위험하고요.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맡기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저랑 같이 계획을 잘 세우고 예를 들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강도의 운동이 나한테 적합한 것이냐를 저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을 하고요. 약물 치료 물론 가능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증상은 있지만 검사상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먹는 약과 압박 스타킹 정도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말초신경 쪽에 염증이 좀 생겼으면 진통소염제 정도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원장님께서 환자분들한테 좀 운동 같은 거 숙제로 내주시고 그런가요? 그럼요. 저는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환자분들한테 가르쳐주고요. 스트레칭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제가 직접 다 보여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방법도 있을까요? 운동 방법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운동이라는 게 이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따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의사들을 상대로 강의 활동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계속 강의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경외과 의사는 신경 위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거 말고도 제가 하는 치료처럼 이런 정맥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를 좀 널리 알려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치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함께 치료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더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요청이 오면 거절하지 않고 수락을 하는 편입니다. 강의는 지금까지 얼마나 하셨나요? 셀 수가 없죠. 너무 많아서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에 그래도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초음파로 실제 환자분 진찰하는 시연을 하는 그런 강의가 또 예정돼 있고요. 일반적인 학회에서 강의하는 한 30분 정도 되는 강의는 한 달에 그래도 한 2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도 바쁘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듭니다. 주말에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저 아이들도 있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주말에는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요즘에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주말 되면 거의 학회 일 때문에 바빠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혜택을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실패를 해가지고 만족을 못 하셔가지고 레그웰 병원에 찾아오시는 재시술 고객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따로 있나요? 한쪽에 치우친 경우가 많아요, 치료가. 너무 신경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혈관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적절히 조합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어떤 게 더 현재 환자분의 증상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합니다. 19년 동안 다양한 유형의 고객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지금 딱 생각나는 분은 두 분 계신데요. 한 분은 50대 여성분이세요. 종아리가 아파서 혈관 쪽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진료실 들어오시면서 막 한숨을 푹 내시고 너무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겁이 나죠. 치료해드렸는데 들어올 때 막 웃으면서 들어오시면 참 많이 좋아지셨구나 이럴 텐데 막 약간 화가 나신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들어오시길래 계속 아프신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아픈 거를 7, 8년을 그냥 살았는데 이렇게 한 번 치료해서 이 정도 좋아질 거를 모르고 미련하게 그냥 살았다고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 아깝다고 하시면서 억울함을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치료받고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았고 그분도 그 이후로 많은 환자분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그랬던 기억에 남는 환자분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젊은 남자분이세요. 30대 남자분이신데 진료실 들어올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 펴지도 못하고 기어오다시피 들어오셨는데 이게 빨리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혼식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다음 주 토요일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이 아마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목요일 아침에 오셨는데 아예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저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니까 제발 좀 걷게 해주세요. 신랑 입장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죠. 만약에 거기서 제가 저만 믿고 치료 받으시면 신랑 입장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얼마나 저도 죄송스럽고 그 환자분도 평생 딱 한 번 있는 이벤트인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보통 치료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봐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사연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치료를 하자. 이래서 이틀 있다 오세요. 그랬어요. 첫날 딱 치료를 하고 이틀 있다 들어오시는데 당당하게 탁탁탁 걸어오시더니 진료실 의자 딱 빼고 앉으시면서 저 이제 허리 펴고 앉고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 결혼 잘 하고 신혼여행도 잘 갔다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지정맥류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께 한마디? 다리가 아픈 분들은요 대부분 하지정맥류인지 몰라요. 실핏줄이 좀 보이거나 아니면 울퉁불퉁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온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픈 분들은 내가 정맥류라는 생각을 못하고 신경치료나 근육치료, 인대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원인이 뭔지를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처음에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넘게까지도 진단이 지연이 돼서 치료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쪽이 아프다면 관절이라든가 연골, 근육, 인대만 확인하지 마시고 혈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봐주실 환자분들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10년 이상 된 통증, 그렇게 오랫동안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 가면 딱히 진단은 안 나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점점 진단 방법은 좋아지고요. 더 정확해집니다. 더 미세한 곳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검사 꼭 받아보세요.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 각종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 잘 해놨고요. 특히나 병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혼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그리고 아플 때 혼자서 스트레칭하거나 운동을 해서 아픈 부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유튜브에 이정표의 레그웰 검색해 보시고 들어와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아리 근육 운동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비복근하고 가자미근 있는 근육이 여긴데요. 이쪽 근육이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왜냐면 동맥은 심장에서 피를 쫙 뿜어주잖아요. 반대로 정맥은 이 밑에 있는 가자미근하고 비복근이 정맥을 쫙 조여주면서 위쪽 펌핑 작용을 해줍니다. 그만큼 종아리 근육이 발달을 하면 정맥순환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단, 집안에 계단이 없으면 두꺼운 책 한 2권 정도 올려놓고 해도 돼요. 모서리 부분이 있으면 앞에 3분의 1 정도 딱 놓고 씁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옆에 뭐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아요. 이 상태에서 위로 쭉 올릴 거예요. 종아리를 조이면서 쫙 올라가요. 올라간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바닥보다 아래까지 이렇게 또 조여요. 하나,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조금 빨리 올라가시고요. 내려갈 때는 좀 천천히. 이걸 15번 해줄 거예요. 처음에는 15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5개만 하세요. 5개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5개 하고 쉬었다가 한 일주일 반복하고 나서 괜찮아지면 그 다음 번에는 한 7, 8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숫자를 늘려가다 보면 한 번에 15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적어도 3, 4회 이상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근육 운동했으니까 이제 스트레칭 해줘야죠.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벽 앞에 서가지고 한쪽 발을 뒤로 뺄 거예요. 이렇게 30cm 정도. 보통은 한쪽 발 뒤로 빼세요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발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게 이렇게 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은 스트레칭에 효과가 없어요. 11자로 그대로 30cm 정도 빼고 늘려줍니다. 이때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펴고 쭉 늘려주는데 이거는 30초 동안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는데 세다 보면 빨라져요. 그래서 한 45까지 세면 어느 정도 30초랑 맞습니다. 30초보다 짧으면 안 돼요. 짧으면 오히려 근육이 반동으로 더 수축을 해요. 꼭 30초 이상 근육을 쭉 늘려주시고 다 됐으면 반대쪽 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45까지 세면 충분히 이완이 됩니다.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기 전에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방법은 이거는 허벅지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종아리 근육 운동에도 도움이 돼요. 정맥류가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중력을 없애주면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피들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같이 근육 운동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누워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이렇게 30초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자전거 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누운 상태에서 내가 계단을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텝 밟듯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둘 다 효과가 괜찮으니까 환자분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30초간 운동해주고 잠깐 쉬고 쉴 때는 2분 정도 쉽니다. 2분 쉬었으면 다시 30초 동안 자전거 타기. 30초 정도 운동하기 힘드시면 본인의 수준에 맞게 처음에는 10초를 하다가 늘려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운동해 주시고 누워서 운동을 하시면 피가 심장 쪽으로 더 흐르게 해줄 수 있어서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오늘 알려드린 운동하고 스트레칭 열심히 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